롤러코스터. 형 프레드는 몇 달 동안 외국 여행을 하고 어느 날 오후 집으로 돌아왔다. 어깨에는 입구를 끈으로 죄는 원통형 선원용 가방을 메고 있었다. 형은 한 달 정도 집에 있다가 다시 여행을 떠난다고 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어 나는 집에서 놀며 형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로 형이 다닌 여행지와 그곳에서 일어난 일과 그곳의 풍광 등에 관한 이야기였다. 형은 일본과 유럽에 가서 기념품을 여러 개 사왔다. 어느 날 오후 형이 말했다. 너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 롤러코스터 봤지? 우리 그것과 똑같은 걸 만들어 볼래? 나는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자고 했다. 롤러코스터는 지상에서 일정한 높이의 공중에 지지대를 설치한 뒤 그 지지대 사이에 레일을 연결해 그 레일 위를 오르내리며 달릴 수 있게 만든 차를 말한다. 우리는 나무 위에 있는 전망대를 승강장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거기서부터 롤러코스터를 만들기로 했다. 1년 전에 우리는 우리 집 뒷골목을 지나면 있는 넓은 공터 옆 큰 소나무 위에 높은 전망대를 하나 만들어 놓았다. 전망대는 20m 높이의 큰 가지 둘 사이에 안전하게 설치됐고 지지대도 받쳐 놓았다. 벽은 없었고 지붕은 나무의 위까지에 낡은 캔버스를 붙이고 타르를 칠해서 방수가 되게 만들었다. 우리는 그 전망대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다. 거기로 올라가는 계단은 소나무 줄기에 작은 나무판을 일정한 간격으로 대고 못을 박아서 단단하게 만들었다. 먼저 형이 소나무에 올라가 안전점검을 하고 확실한 안전을 위해 계단에 새로 못을 박고 전망대로 사용하던 집도 승강장으로 사용하려고 수리를 했다. 그리고 여러 판재들을 구하러 다녔다. 뒷마당 너머 공터에는 낡은 헛간이 한 채 있었다. 우리는 헛간을 조심스럽게 헐어서 거기서 나오는 판자들을 롤러코스터 재료로 사용하기로 하고 나사와 못과 합판을 열심히 모았다. 차로를 만드는 일은 간단했다. 좁고 긴 널빤지를 붙여서 단단히 못질을 하고 두 널빤지 사이를 버팀목으로 연결하여 고가도로 모양으로 만들었다. 첫 차로는 나무 위 승강장에 단단히 묶어서 공터 끝에 있는 다른 큰 나무 밑동으로 연결했다. 다시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는 차로는 거대한 체리나무 꼭대기에 연결했다. 거기서 다시 내려오는 차로는 뒷마당을 가로지르게 떡갈나무에 고정시켰다. 거기서 차로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회전력을 이용하여 차로의 방향이 바뀌면서 차는 정지하고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차에서 벗어나 정원을 둘러싼 울타리 너머에 안착하도록 설계했다. 시내 전차에 쓰는 낡은 침목을 여러 개 구해 차가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 차로의 방향이 바뀌는 곳마다 안전 난간을 만들고 종착 지점에는 여러 장의 낡은 매트리스를 깔았다. 특히 방향이 바뀌는 차로를 잇는 연결 구조는 튼튼하게 묶고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몇 번씩 점검했다. 작은 합판끼리 연결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징을 받고 내 롤러 스케이트를 부수어 차 바퀴로 사용했다. 폐차장에 버려진 차에서 윤활유를 빼내 버터통에 담고 차로를 따라 골고루 발랐다. 이제 시범 운전을 할 만반의 준비가 다 되었다. 누가 먼저 탈 것인지를 놓고 형과 의논한 끝에 내가 먼저 타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밧줄을 이용해 차를 끌어올리면서 나무 위 승강장에 올라갔다. 미끄러지지 않게 받쳐주는 양쪽 난간 사이에 차를 올려놓고 거기에 앉았다. 나는 몸을 구부려 다리와 무릎을 붙이고 차의 양쪽을 꼭 잡았다. 형이 주의를 주었다. 출발하면 미끄러지게 하면서 몸을 차 뒤로 기대고 중심을 잡으면서 옆 난간에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라. 나는 자신있게 말했다. 물론이지. 조심할 테니 걱정하지 마. 우리 생각은 차가 롤러코스터의 차로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면서 방향을 바꿀 때 몸이 점프되면서 울타리를 넘어 매트리스 위에 떨어지는 것이었다. 형이 물었다. 준비됐니? 내가 대답했다. 응, 준비됐어. 내가 탄 차를 형이 밀자 차로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갔다. 속도는 기대 이상이었다. 첫 번째 차로를 향해 경사진 곳을 내려가면서 차엔 가속도가 붙었고 나는 바람처럼 달렸다. 첫 번째 커브를 돌 때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나는 차로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으려고 양손으로 차를 꼭 잡고 매달렸다. 그런데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커브를 돌 때부터 차가 비틀거렸다. 난간에 부딪히자 나는 무게중심을 잡으며 떨어지지 않으려고
난간의 줄을 꽉 잡았다.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손바닥이 다 벗겨졌다. 나는 괴성을 지르면서 다시 체리나무 꼭대기로 올라갔다. 거기서 다시 떡갈나무 아래까지 미끄러져 내려왔다가 다시 커브를 돌아 차고 지붕을 향해 올라갈 때는 벗겨진 손바닥에 뼈가 보일 지경이었다. 거기서 마지막 하강 코스로 곤두박질 칠 때는 고속열차 같은 속도였다. 철도 침목으로 차가 정지할 수 있도록 막아놓은 곳에 부딪히면서 차는 멈췄고 나는 튕겨나가 몸이 붕 떠서 하강을 위해 준비해둔 매트리스 위가 아니라 뒷마당에 석탄을 쌓아둔 석탄광 벽에 부딪혀서 뒤쪽 마당에 빗물이 흐르는 도랑에 처박혔다. 광에는 석탄이 가득했고 도랑에는 며칠 전 버린 못쓰게 된 석탄과 석탄재와 유리 조각들이 잔뜩 있었다. 광의 벽이 허물어지고 석탄 더미가 무너져 내렸다. 비명소리를 듣고 놀라서 뛰어나온 어머니가 형과 함께 도랑에서 파내다시피 나를 꺼내주어서 나는 겨우 질식사를 면했다. 도랑에서 건져낸 내 몸은 정말 가관이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얼굴엔 석탄재로 시커맸고 몸 여기저기에 유리 파편이 박혀 있었다. 발바닥이 너무 따끔거려서 일어설 수도 없었다. 나는 몽롱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형에게 소리치는 것과 형이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형과 어머니는 나를 질질 끌고 뒷문을 통해 부엌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형이 전화를 걸어 의사를 부르는 동안 어머니는 수건으로 내 얼굴을 닦았다. 어머니는 내 얼굴과 몸을 씻긴 후 형과 함께 나를 침대에 눕혔다. 아버지가 퇴근할 무렵 내 머리와 양손과 양쪽 무릎 위와 배는 온통 붕대로 감겨 있었다. 한쪽 다리에는 붕대를 감았고 다른 쪽에는 석고 깁스를 했다. 아버지는 나를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꽉 깨문 어금니 부분의 근육이 떨리는 것이 보였다. 그 지경에서도 한편으로는 흐뭇했다. 전쟁터의 영웅은 바로 나였고 아버지의 체벌도 면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면도칼을 갈 때 쓰는 가죽끈으로 형을 여러 차례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 형은 방에서 나오더니 부엌 뒷문으로 도망을 쳤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소리도 들렸다. 여보, 그래도 그렇지 애를 그렇게 때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 프레드도 다 큰 어른이잖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지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그날 오후 늦게까지 형은 석탄을 다시 쌓았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이틀 동안 형이 석탄광을 다시 짓고 우리의 멋진 롤러코스터를 철거하는 소리를 들었다.